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긴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빨리 이동해 주시죠. 아니 저기 제가 잘못 들어온 건가요? 할아버지라 불릴 법한 남성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묻는다. 그의 목소리는 딱히 기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지만 구석에 서 있는 어린 소녀. 분명 그의 손녀로 보이는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살짝 붙잡고 눈을 깜빡이고 있다. 소녀는 이렇게 큰 박람 회장에 처음 온 듯 두리번거리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는다. 이쪽 구역은 고위 관계자나 협력업체 담당자만 출입 가능합니? 혹시 초대장이라도 있으신가요? 보안요원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의 말투는 예의로 포장하려 애쓰지만 노인을 향한 의심과 경멸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초대장 같은 건 없는데 그냥 일반 관람으로. 오늘 에너지 박람회 열린다고 해서 손녀와 함께 구경 좀 하러 왔습. 노인은 여전히 침착하다 꾸밈없이 말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묵직함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일반 관람객분은 저쪽 주 전시장으로 가시면 됩니. 여긴 VIP나 기술 담당자들이 모이는 부스니까 들어오시면 곤란합니. 이번에는 옆에서 지켜보던 스태프가 끼어든다. 그는 스스로를 부스 총괄 담당이라고 소개하며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다. 까만 넥타이에 반짝이는 명찰에는 박람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보인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이 부스는 연구소나 협력업체와 미리 약속이 된 분들을 위한 곳이랍니. 지나가던 다른 직원도 거든다. 분위기는 확연히 노인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다. 손녀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할아버지를 올려다본다. 할아버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하지만 그 어조에는 살짝 겁먹은 기색이 깃들어 있다. 그저 박람회장 구경을 기대하며 따라왔을 텐데 이렇게 낯선 분위기에 갑자기 휘말려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조금만 기다려 보자꾸나. 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달랜다. 그러자 구경하던 몇몇 관람객이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한다. 저 할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러게 말이야. 초대장도 없으면서 이 부스에 들어오다니. 복장도 그렇고 뭔가 어색하긴 해. 여기 엄청 비싼 기술들 전시한다고 들었는데 딸인지 손녀인지 저렇게 어린애까지 데려오고 노인은 바닥만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잇는다.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구경하면 안 된다면 그냥 돌아가겠습다만 손녀가 이쪽 최첨단 태양광 패널을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옆에 운영위원장이 헛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내뱉는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곳 패널은 국내외 여러 기관장들이 참관할 자리예요. 게다가 장비가 워낙 고가라서 안전 문제도 민감합니. 손님과 같은 분들은 주 전시장에서 보급형만 구경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손녀의 손을 살짝 잡아 끌며 고개를 숙인다. 알겠스 패 끼쳤다면 죄송하네요. 애가 워낙 호기심이 많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럼 다른 쪽 붓으로 가보지요. 그 순간 아이의 실망 어린 목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 패널 엄청 반짝여서 궁금했는데. 위원장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듯이 고개를 까딱하고 보안 요원은 노인과 손녀를 부스 입구에서 밖으로 안내하려고 한다. 그때 노인이 걸음을 때려는 찰나에 갑자기 안쪽에서 조그마한 스파크 소리가 난다. 사람들은 이상한 기계음과 함께 불규칙한 전류가 튀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는데 태양광 패널 시연 코너가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린다. 무슨 일이죠? 패널에서 불꽃 튀는 것 같은데 저기! 전선이 이상해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함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운영위원장과 보안요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가고 해당 부스를 담당하는 기술 스태프들은 허둥대기 시작한다. 정전이 날 수도 있으니 전원을 내려. 지금 내려도 괜찮을까요? 실험이 진행 중이라서. 빨리 안 꺼?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인은 손녀 손을 잠깐 놓고 머뭇거린다. 마치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는 듯 복잡한 배선 구조를 유심히 살피다가 조용히 다가가려 한다. 그러나 보안 요원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어르신,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 주세요.
노인은 순순히 물러서는 척하다가 이내 한 발 앞으로 나선다 배선함이 열린 상태로 불꽃이 더 크게 튀고 그쪽 담당 엔지니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멀뚱히 보고만 있다. 제발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지금 감전될 위험이. 운영위원장은 더욱 경악한 얼굴을 하고 소리친다. 그때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외친다. 누군가 절연 테이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드라이버 세트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 당황한 기술 스태프가 얼떨결에 도구 상자를 내민다. 노인은 마스크도 안 쓰고 눈 보호구도 없는 상태지만 쭈그려 앉아 빠르게 상황을 확인한다. 이건 배선 연결 지점이 잘못됐군요. 여기서 한 라인이 역전돼 있음네. 무슨 말씀이시죠? 기술 스태프가 황급히 달려와 노인을 말리려 한다. 이 부분의 선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류가 흐르다가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네요.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전류 차단한 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위원장이 경악하여 노인을 쳐다본다. 곧이어 가느다란 스파크가 다시 터져 나오고 노인은 낮게 소리친다. 다 같이 물러나 계세. 전원을 끊기 전에 합선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 스태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안전 스위치를 내려 태양광 패널 쪽 전류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노인은 그대로 드라이버로 결착 부분을 빠르게 풀고 잘못 연결된 선을 재배치한다. 이 정도면 잠시 땜질이라도 해서 불꽃이 더 튀는 건 막을 수 있을 겁니. 임시 조치 후에는 정식으로 배선을 교체하셔야 해요. 노인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습관인 듯 정확하고 부드럽다. 기술 스태프들이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굴을 마주 본다. 아저씨 혹시 정의 관련 일을 하시던 분인가요? 어딘가 나이든 동료를 연상시키는 말투로 한 스태프가 묻는다. 좀 옛날에 엔지니어로 근무한 적이 있습. 지금은 은퇴했지만 말이에요.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순간 술렁거린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점을 캐치하신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아셔야 가능한데. 감전될 위험도 상당히 컸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 보안요원도 뒷걸음질 치며 더 이상 노인을 막지 않는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위험할까봐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불꽃이 잦아들자 가까이 다가간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노인은 희미한 미소로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걱정 말거라. 이제 불꽃은 안 튈 거야.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사람들은 이제야 한숨 돌린다. 운영위원장은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노인 정도로 여기던 태도가 눈에 띄게 흔들린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덕분에 막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순식간에 아셨는지. 그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고개를 숙인다.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다. 오, 방금 봤어. 저 노인이 훨씬 젊은 기술자들보다 더 빠르게 해결하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구경 온 줄 알았는데 대단한 분이네. 겁도 없이 저기에 뛰어들었다가 사고 막아준 거잖아. 진짜 대단하지 않아? 노인은 서둘러 사람들의 찬사를 피하듯 손사래를 친다. 별 말씀을요. 혹시나 해서 나서 봤을 뿐임니 오히려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하지만 그 순간 여전히 어색한 기색을 지우지 못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노인을 쫓아내려 했던 운영위원장이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 그런지 쉽게 환대를 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곳에는 엄격한 참석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단락된 이상 이제 안전도 재점검해야 하니 어르신께서는 일단 밖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습.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몇몇 스태프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위원장님. 그래도 이분 덕에 사고 막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적어도 고맙다는 표시라도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지. 위원장은 살짝 당황스러운 듯 목소리를 낮춘다. 아니, 저도 감사한 건 알지만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일단 이분이 여기 남아 계시면 저희 안전점검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어르신도 편히 쉬셔야 할 테고 노인이 나서서 제지한다. 괜찮습. 저는 그냥 아이랑 구경 좀 하러 왔다가 우연히 문제를 본 겁니. 방해가 된다면 이동하죠. 손녀도 다른 전시관 보고 싶어 하니까요.
손녀가 작게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여기서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방금 멋있게 해결하셨으면서 왜 쫓겨나는 기분이지?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도 웅성거린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혹시 저분이 응?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키가 작고 안경을 낀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노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뭔가 아는 사람을 발견한 듯 호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이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김도섭 박사님 아니세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묻는다. 그러자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손을 흔든다. 박사까지야. 그냥 김도섭입니. 아, 죄송합니. 근데 제가 오래전 잡지를 통해서 사진을 본 기억이 나서. 맞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위원장이 미간을 찌푸린다 잡지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젊은 남자는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다. 예전에 태양광 에너지 초기 개발 분야에서 선구적인 엔지니어가 계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첫 태양광 전지 모듈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름이 김도섭 엔지니어였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노인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내젓는다. 하하, 옛날 얘기입니. 벌써 몇십 년 전 일이고 그때야 젊은 혈기로 열심히 연구했죠. 지금은 은퇴하고 한적하게 지냅니. 위원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한다. 설마 그 유명했던 개발팀에 계셨던 분이라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핵심 레퍼런스로 언급하는 그 연구팀 말입니. 하지만 그분은 아주 오래전에 은퇴했다고. 주변 스태프들도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한다. 아, 나도 들었어. 원조 태양광 엔지니어 중 한 분이라던데. 당시 교과서에도 이름이 살짝 언급된 걸로 알아요. 기술사 시험 준비할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전구가 그려진 표지의 잡지 인터뷰 기사에서 본 듯해. 그러자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신나게 터치하며 사진을 찾아 보여준다. 화면에는 색이 바랜 오래된 인터뷰 기사 스캔본이 있다. 국내 태양광 혁신, 김도섭 엔지니어의 도전이라는 제목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젊고 각진 얼굴이지만 분명 노인과 닮은 인물이 웃고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젊은 남자는 거의 탄성을 지른다. 위원장도 그 화면을 보고 눈을 번쩍 뜬다. 아니,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김 박사님이라면?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 역사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인데 노인은 겸연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시절에는 연구만 하느라 정작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창 개발이 활발했는데 군대식 조직 문화와 자금 문제 등으로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안 요원과 스태프들은 허둥지둥하며 서로 시선을 교환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밀쳐내려 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국내 태양광 연구의 개척자 중 한 명이라니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때 뒤늦게 나타난 다른 박람회 관계자가 허겁지겁 뛰어오며 외친다. 곧 여기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열릴 예정인데 패널 문제는 잘 해결된 건가요? 위원장이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한다. 어, 예, 사고 날 뻔한 건 막았습다만 예상치 못한 귀한 분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린다. 손녀는 그 반응이 신기한지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묻는다. 할아버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대답한다. 글쎄다. 옛날에 잠깐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란다. 그러자 젊은 남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아직도 기술적인 자문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옛날 경험이 큰 힘이 될 텐데 위원장은 뭔가 크게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이 상황을 정리하려 애쓴다. 자, 잠시만요. 어찌됐든 오늘 이 부스는 초청 인원이 아닌 분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 물론 김 박사님은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 해도 지금 박람회 규정상 그냥 모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자 그 말에 주변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지려 한다. 스태프와 보안 요원들. 그리고 다른 관람객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표정을 짓는다. 젊은 남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시 담당 부스에서 긴급 자문을 받는 일도 충분히 허용됩니. 게다가 아까 저 위험 상황을 이분이 막으셨잖아요. 저도 기술 담당으로서 이분께 배우고 싶은 게 만습 위원장은 체면이 서지 않는지
여전히 갈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건 그렇지만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 실무하는 거리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안전 문제는 해결되긴 했어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이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한다. 괜찮습. 저 때문에 규정에 혼선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요. 손녀도 다른데 구경하고 싶다고 했으니 이 부스에는 더 있지 않겠습. 하지만 젊은 남자와 스태프 몇 명은 눈에 불이 붙은 듯 노인을 붙잡는다. 잠시만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 저희가 이 문제 정식으로 건의해 보겠습. 김 박사님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말도 안 되죠. 위원장은 난처한 듯이 한숨을 쉰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직도 이 노인 김 박사를 어찌 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기색이다. 노인은 그저 여유로운 태도로 손녀에게 고개를 돌린다. 괜히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구나. 다른 전시관으로 가서 더 재미있는 걸 보자. 손녀는 여전히 이 부스를 떠나기 아쉬워 보이지만 할아버지 말이면 순순히 따른다. 그때 구경객들 틈에서 누군가 더 큰 목소리로 외친다. 위원장님. 그래도 이분을 그냥 돌려보내면 아까 그 문제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든 물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부스 자체 배선이 잘못된 상태였으니 박사님이 없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요. 맞습. 그런데 그걸 외부인이 지적해 주셨으니 원래 책임은 부스 운영 쪽에 있는 거죠. 오늘 사고로 해외 바이어가 불편을 겪으면 박람회 이미지에도 타격 아닙니까? 스태프들의 말에 위원장도 좀 겁이 나는 듯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 부스 책임팀에서 점검 미비를 사과하고 개선안을 내야겠죠. 하지만 그는 한껏 낮은 목소리로 노인을 향해 입술을 앙다문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사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인 건 알겠지만 이미 현업을 떠나신 지 오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람회 의전상 갑작스럽게 명예를 드러내고 모시는 건 절차가 있어야 합니. 그리고 박사님 괜히 언론에 나가서 고령 연구자가 찾아왔는데 대접도 못 받았다. 이런 논란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씁쓸하게 웃는다. 저는 그런 이슈를 만들 생각 없습. 제 나이에도 굳이 시선을 끌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고만 방지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위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희도 점검 일정이 빡빡해서 지금 당장은 여기서 시간을 오래 들일 수가 없네요. 주변 스태프들은 모두 기막혀 하지만 아무도 위원장의 말에 대놓고 반박하지 못한다. 그래도 젊은 남자는 분이 안 풀리는 듯 노인을 붙잡고 간곡히 말한다. 박사님, 제가 나중에라도 꼭 연락드리고 싶습. 혹시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손녀를 바라보고 잠깐 망설인다. 그러더니 종이 조각에 조용히 휴대폰 번호를 적어 건네준다. 지금 사용하는 전화입니? 그래도 아주 자주 확인하지는 않으니 급하면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위원장은 말투를 부드럽게 고치며 노인에게 다가온다. 오늘 고맙게 생각합니. 큰일을 막으셨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다만 부디 박사님께서 우리 박람회 쪽에 공식적으로 불만 제기는 하지 말아 주시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쉰다.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냥 시끄러운 건 질색이라. 편히 돌아가렵니. 손녀는 눈길을 살짝 내리깔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조금 전까진 다들 쫓아내려 했는데 이제 와서 감사하다니. 뭔가 이상해요. 노인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대답한다. 원래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겪어보면 별것 아닌데 서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 볼 일만 보고 돌아가면 돼.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뒤 노인이 손녀와 함께 다른 전시관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아까 위원장 옆에서 일하던 스태프와 전혀 다른 얼굴인데 명찰에는 홍보실 팀장이라고 적혀 있다. 죄송합니. 혹시 김도섭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가 허리를 깊이 숙이자 노인은 놀란다네? 혹시 댁은? 저 홍보실 배영희 팀장입니. 방금 사태는 다 지켜봤고 좀 전에 위원장님과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정말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그리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저희 홍보실 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아까 겪었던 일들로 지쳐 보였지만 여성의 절박한 표정에 괜찮다며 머뭇거린다. 일단 손녀가 힘들어해서.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 곤란한데요. 배 팀장은 잠시 아이에게도 환하게 웃어 보인다 아가. 혹시 간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좋아하니? 우리 홍보실에 맛있는 것 좀 있을 거야. 할아버지께서 잠시만 말씀 나누실 동안 기다릴 수 있지.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쳐다본다. 노인은 마침 조금 쉬어갈 겸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래서 노인은 아이와 함께 홍보실 안내 데스크 뒤쪽 휴게실에 들어가게 된다. 비교적 조용하고 소파와 간단한 다과가 마련된 공간이다. 배 팀장은 허둥대며 차를 내오고 스태프 한 명이 아이에게 과자와 주스를 건넨다. 선생님, 아까 정말 죄송했습. 저희도 갑자기 사고가 터지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실 이 박람회가 국내외 인사들,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규정이나 격식을 따지다 보니 선생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한다. 괜찮습.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손녀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데려왔을 뿐이에요. 배 팀장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려다 다시 심각해진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너무 무례했죠. 그리고 위원장님도 사실 자존심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 바이어 미팅이 곧 있는데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면 자기 책임이 커질까봐 걱정하시는 거고요. 노인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아이가 옆에서 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졸린 듯 눈을 비빈다. 혹시 선생님, 아니 박사님이 예전에 했던 연구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배 팀장의 눈이 반짝인다. 이번 홍보 자료를 마련하면서 저희가 한국 태양광 발전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소개하려 했는데 그 분야 성우자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제가 그 시절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기엔 팀 전체의 공이었죠. 저는 운 좋게 핵심 담당자로서 참여했을 뿐입니. 그리고 박람회엔 현재 젊은 인재들이 많이 참석했을 텐데 그들이 훨씬 더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통찰은 젊은이들에게 invaluable, 매우 귀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폭넓게 상용화되기 전 기초부터 연구하셨던 분의 이야기는 큰 영감이 될 겁니. 노인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배 팀장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천천히 입을 연다. 제가 왜 은퇴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은 한 15년 전쯤 아내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고 결국 아내가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 몇 해는 곁에서 간호해주고 싶었습.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며 살았죠. 그동안 연구실 일은 다른 후배들에게 넘기고. 그는 멍하니 차잔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도시 생활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더군요. 기술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바쳤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남편, 아버지 역할을 못했구나 싶었습.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 조용히 살면서 이제는 그냥 작은 공방 같은 곳에서 목공도 하고 때론 이렇게 도시 구경도 하고 손녀랑 시간 보내는 게 제 유일한 행복입니. 배 팀장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진다. 그래도 선생님의 연구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아시잖아요? 덕분에 지금의 태양광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쌓인 거죠. 전 그저 옛날 사람들이 연구하던 게 지금도 쓰임새가 있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에요. 한편 아이는 과자를 우물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묻는다. 할아버지, 그럼 왜 그런 연구를 하셨어요? 태양광 뭐 그런 거. 재미있었어요. 노인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쓴웃음을 짓는다. 재미라기보단 당시엔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단다. 조금이라도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멋있다 하고 외치자 배 팀장도 크게 끄덕인다. 정말 그렇네요. 지금도 에너지 자립이 중요하다는 말 온 나라가 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이야말로 그 길을 먼저 닦아주신 분이네요. 그때 휴게실 문이 살짝 열리고 고개를 빼꼼 내민 인물이 있다. 바로 아까 노인을 그냥 나가달라며 몰아쓰던 운영위원장이다. 그는 시선 처리가 어색한지
들어오자마자 허리부터 굽힌다. 김 박사님, 제가 무례하게 대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행사 진행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제 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잠깐 그를 바라본다. 아닙니? 저야말로 저 때문에 여러분 일정이 꼬일 수 있으니 미안하지요. 위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사실 저도 전에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 회사에 다니던 시절 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뵙고도 몰라봤습.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오래된 논문인데다가 제 사진이 워낙 젊었을 때라 지금 얼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노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 지었다. 위원장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의 눈빛을 보낸다. 제가 괜한 자격지심과 체면 때문에 더 적절한 대접을 하지 못했습.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도 했고요. 그저 행사에 지장이 생길까봐. 죄송합니. 노인은 그의 굳은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일이 크게 번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도리어 이 일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겉보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도 그렇고. 위원장은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 맞습.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배웠습. 어르신께서 괜찮으시다면 다른 부스들도 편히 둘러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VIP 게스트 패스를 드리고 싶습. 안 그래도 오후에 국제 태양광 기업 CEO들이 라운딩을 하는데 김 박사님께서 오랜 경험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노인은 살짝 난감해 보이지만 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본다. 할아버지, VIP 패스라면 더 많은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아이의 기대 어린 목소리에 노인은 결국 가볍게 웃으며 승낙한다. 뭐, 그래도 되겠지. 대신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쉬엄쉬엄 돌아볼게요. 위원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홍보실배 팀장에게 지시를 내린다. 배 팀장, VIP 라운지에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주세. 아이를 위한 간식이나 편의사항도 챙기고요. 배 팀장은 활짝 웃으며 네, 알겠습. 박사님과 손녀분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다시 한번 상황이 정리되자 노인은 손녀와 함께 안내를 받아 다른 부스로 향한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스태프가 먼저 다가와 다정하게 설명을 곁들이고 유력 바이어와도 소개를 시켜주려 한다. 이후로 몇 시간 동안 노인은 손녀와 함께 태양광 관련 전시, 풍력 발전 시연, 수소에너지 신기술 등 다양한 부스를 둘러본다. 여기저기서 노인을 알아본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어떤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한다. 노인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어느 순간 노인이 한 부스에서 자유롭게 시연 중인 태양광 패널 실험 장치를 살펴보는데 그 부스 담당자가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온다. 박사님, 혹시 이 회로에 대해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효율을 높이려고는 하는데 온도 상승 문제가 심각해서. 노인은 자세히 배선을 보고 몇 가지 개선안을 말해준다. 담당자는 메모장을 들고 정신없이 받아 적으며 정말 명쾌하네요. 라고 감탄을 연발한다. 손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한다. 할아버지, 완전 유명 인사네. 그냥 경험이 좀 많을 뿐이지. 과찬이지. 노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즐거워하는 표정이다. 어느새 과거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 기술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반짝인다. 오후가 되어 모든 전시 투어가 거의 끝날 무렵 운영위원장과 스태프들이 다시 노인을 찾아온다. 그들은 이제 한층 공손해진 자세로 노인과 손녀에게 오늘 하루 편안했는지 묻는다. 박사님, 불편하신 점은 없었나요? 손녀분도 괜찮으셨나요? 네, 이렇게 편히 구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 아이도 무척 좋아했고요. 위원장은 복도를 살짝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노인에게 속삭인다. 사실 저희가 외신 기자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이 사태를 살짝 전했더니 오히려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 이 분야의 개척자가 여기 계셨다니 영광이다라는 반응도 있고 저희 박람회 수준이 높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지친 미소를 짓는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박람회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 하지만 너무 제 이름을 앞세워 홍보하는 건 사양하고
십습위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한결 진지한 표정으로 답한다. 네, 박사님의 뜻을 존중하겠습. 그래도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가볍게 보았던 것도 그렇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했던 제 태도를 반성하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입니.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한마디 더 덧붙인다. 만약 신뢰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제가 종종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박사님의 식견이 당장이라도 절실합니. 노인은 살짝 웃으며 대답한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연락 주셔도 좋죠. 다만 전 이제 시골에서 한가하게 살고 있어서 자주 서울에 오긴 힘듭니. 기술 발전은 젊은 분들 몫이니까요. 전 가끔씩 방향성을 잡아주는 정도가 최선일 겁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감사 인사를 건넨다. 그 한 말씀이라도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람회장에서는 예정대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진행되고 노인은 VIP 라운지에서 잠시 얼굴을 내비친다. 이 소식은 곧 소문이 퍼져 해외 인사들까지도 그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여기 와 계시다며 호기심을 보인다. 그런데 노인은 바이어들 앞에 나서는 대신 손녀와 함께 스리슬쩍 행사장을 빠져나간다. 복잡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출구 쪽까지 배웅하러 온 바에 팀장이 서둘러 그를 붙잡는다. 박사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나가시면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 노인은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다. 아닙니. 저는 이미 충분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피곤해하네요. 이젠 집에 가려 함니. 손녀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알록달록한 기념품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다. 할아버지랑 이런 데 다시 오고 싶어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았어요. 노인은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그래.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오자꾸나. 배 팀장은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 정중히 머리를 숙인다. 오늘 여러모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드리기도 합니. 부디 건강하시고 꼭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음. 노인은 가벼운 목례로 답한 뒤 손녀의 손을 잡고 차분히 행사장을 벗어난다. 예전과 달리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오직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하다. 박람회장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해질 무렵이다. 붉은 노을이 서울 시내에 물들고 지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노인의 눈빛은 어딘가 편안해 보인다. 손녀는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작은 꽃무늬가 있는 머리핀을 내민다. 박람회장에서 아이가 받은 기념품인 듯하다. 할아버지, 이거 예쁘죠? 나중에 할머니 산소에 가서 꽂아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살짝 안아준다. 그럼 아주 좋아하실 거다. 고맙구나.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오늘 하루 겪은 일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았다. 그 박람회장과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노인 자신에게도 한창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을 잠시 떠올리며 노인은 창밖으로 저무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본다. 손녀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귀엽고 기특하다. 이 작은 손을 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자신이 젊을 때 생각해왔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일 테니까. 며칠 후 노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가 온다. 운영위원장이다. 그는 박사님, 또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정식으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시냐는 제안을 한다. 노인은 웃으며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라고 대답한다. 위원장은 아닙니. 박사님의 경륜이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라며 강력히 요청한다. 결국 노인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다. 기술 발전을 넘어서 세대 간의 연결,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말이다. 그날 저녁 노인은 손녀와 함께 작은 마당에 나앉아 별을 바라본다. 시골 하늘은 늘 맑고 그가 꾸었던 미래와 다소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다. 손녀가 환한 목소리로 묻는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서울 갈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멋있게 일하는 거 보고 싶어요. 노인은 작은 미소로 대답한다. 우리 꼬마가 그렇게 원한다면 할아버지도 한 번쯤은 움직여야겠지.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처럼 펼쳐놓은 담요 위로 누워서 쏟아지는 별들을 세기 시작한다. 어느덧 아이가 잠들 무렵 노인은 그 조그맣게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못 받고는 이젠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내 경험이 세상에 쓰일 곳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보태줘야겠지. 다음날 아침 노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쳐본다. 지역 신문에 이번 서울 에너지 박람회 성공과 함께 숨은 영웅의 등장이라는 짤막한 칼럼이 실려 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는다. 분명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던 순간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다. 현재는 은퇴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엔지니어가 태양광 패널 오작동을 수습해 대형 사고를 막았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귀찮게 됐구만. 그는 쓴웃음을 짓지만 내심 크게 불쾌하진 않다. 그저 벌써부터 편견 없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떠오를 뿐이다. 문득 휴대폰이 다시 울리는데 화면을 보니 이번엔 젊은 남자, 그날 부스에서 그를 알아보고 감탄하던 엔지니어. 이다 아마 뭔가 궁금한 게 또 생겼거나 도움을 받고 싶어 전화를 건 모양이다. 노인은 오늘도 손녀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던 중이었으나 잠깐 실례하마 하고 통화를 받으러 간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본다. 할아버지, 친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노인은 수화기를 들며 웃는다. 어쩌면 그렇단다. 세상은 넓고 아직도 함께 해야 할 친구들이 많은 것 같구나.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텃밭의 가지를 만지작거린다. 노인은 전화를 받으며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세상에 나가 누굴 가르치거나 보여주려고 애쓰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녀와 함께하는 평온한 삶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렇게 노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박람회장에서의 소동은 의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나이 들었다라고 해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경험의 가치란 무엇인가? 기술 발전의 세대 차이는 없다. 등의 말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은 새삼 주변 어르신들의 지혜를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야, 우리 할아버지도 예전에 전기일 하셨는데 한번 상담해 봐야겠다. 우리 회사도 퇴직자분들을 다시 모셔오는 프로그램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반응이 퍼져나간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 행사엔 다양한 세대를 초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지가 뜨기도 한다. 위원장과 홍보팀은 작은 변화를 실천에 옮긴다. 시니어 엔지니어 초청 간담회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론 젊은 인력과 원로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구상한다. 한 번의 이벤트일 뿐이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된 노인은 시골에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가끔 걸려오는 전화 자문에 응해줄 뿐이다. 때로는 서울에 올라가 간단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그리고 언제나 손녀와 함께 낡은 기차를 타고 도시 구경을 겸해 즐겁게 다녀온다. 그를 얕잡아 보던 이들은 이제 감탄과 존경의 눈길을 보낸다 하지만 노인은 변함없이 담담하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 어느 늦어름 저녁, 그는 손녀 손을 잡고 집 앞 마을길을 산책한다. 손녀가 장난스레 물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서울로 가서 크게 일 안 해요? TV에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바라본다. TV에 나오면 뭐 하겠니? 난 그냥 너랑 이 별빛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 아이도 이젠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요 하고 웃어 보인다. 서울에서 봤던 화려한 조명보다 이곳의 작은 별빛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느끼고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씨앗처럼 뿌려졌다. 나이든 이가 가진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존중할 때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그날의 은퇴한 엔지니어가 보여준 한 번의 용기와 배려가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과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
혹시 주변에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분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 일상 속에서 저 사람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열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도 당신 곁에 누군가도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재능과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릅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이 이야기가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랍니.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중 누군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려 다시금 그 순간을 되짚어 보세.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와 관심을 통해 숨겨진 가능성을 함께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